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가 함께 특별 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오늘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행정체제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집중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철남입니다. 한라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김남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도의원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로 수고하시는 강경식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 행정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4개 시군 체제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시장 군수를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왜 지금의 행정체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때 중앙정부, 제주도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식 대표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예, 제주도가 이제 특별자치도 이렇게 광역도로 출발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구남 갈등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그 영구남 갈등 속에서 뭐 이런 어려운 민주당을 이제 부산에서 선택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동서 갈등을 없애자 이런 주장이 많이 됐고, 그 당시 17대, 18대 국회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동서 간에 이렇게 너무 갈등 생기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국에 그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그 인구로 해서 60개에서 70개 시로에서 아예 분리를 해서 2계층을 단계층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민주당이 전부 다 이런 논의에 약간 색깔만 다르지 다 동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으로 제주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4개 시군을 없애고 광역도로 가는 거를 이제 시범도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를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김남수 교수님께서는 아마 제주에서 4개 시군을 없애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던 시장 군수 체제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그리고 2개 행정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던? 예, 뭐 우선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그 지나온 어떤 그 과정을 잠깐 소회 비슷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벌써 이제 뭐 15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어떤 혼란의 어떤 그 분쟁에 놓여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논의가 이제 돼 가겠지만, 사실은 그 행정 체제의 문제가 마치 행정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얘기가 전개돼.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게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좀 제주도다운 어떤 그 자치형 모델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안 된 것이 지금까지도 좀 아쉬운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15년 전에 우리가 이 시행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논리, 지금도 뭐 여전히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논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걸맞는 어떤 어떤 체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두 부분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화인데 쭉 유지해오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라든지, 의회에서 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좀 총평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강경식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어떤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
지방의 어떤 균형,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제주가 약간 실험적인 선택으로 선택이 돼서 계층 구조를 행정체제 개편제를 단순화해 보겠다 해서 아마 이게 추진이 됐고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회, 기초의회 중심으로 지방의회 여러 가지 폐회, 그런 굳이 예를 듣지 않고도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폭력 사건도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의장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폐회, 이런 도민들이 불편함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행정 비용을 줄이자. 대도민 서비스를 강화하자. 이런 아주 좋은 취지로 우리 제주가 선택돼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지켜보고 저희도 계속 관심 가져 왔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행정 비용도 더 많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그 당시 장점으로 얘기했던 어떤 행정 서비스 이것도 오히려 후퇴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앞으로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시장제로 되면서 제주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뭐 특별법 여러 가지 권한들이 넘어온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교환의 개념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덧붙여 주시면. 그 애초에 그 제주도를 이제 어떤 시범적인 이제 양대층을 이제 두 단계의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 두 단계를 하나로 없애는 그런 시범도로 만들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하고 나아가서는 3단계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 구상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는지 이거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물론 이제 정치권이 논리로 보면 영남 갈등이 워낙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60만에서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그 시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실제 지금 대한민국이 뭐 많이 비교하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2,500명 정도가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22만 명이나 돼요. 22만 명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거를 제주도는 이제 60만, 70만을 도지사 한 점만 벌어보고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뭐 5만, 10만 단위 정도는 아주 적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유럽이나 다른 데도 가면 전부 다 시단이라든가 이런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뭐 외교도 하고 여러 개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인구수의 그런 그 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분권한다고 하면서 많은 중앙사무 권한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에 맞는 뭐 조직이라든가 재정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안 내려왔고 그다음 뭐 지방행정기관으로 다 편입돼 버리는 이제 국가기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부분이 돼서 사실은 시범도라고 해서 제주를 출발시켰지만은 문의뿐인 특별자치도가 됐고 오히려 제주도민만 손해보고 어떤 아까 이제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바랬던 그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또 사기도 행정시나 읍면동에 있는 직원은 더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책임 행정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이제 수해 동안 논란을 해왔지만 이제 종지부를 찍어서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된 행정체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특별자치도 출범, 사개시군 폐지, 행정시장 임명제가 주민 투표로 인해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논의가 부성했던 만큼 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지금 행정시장 체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랄까요? 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을 좀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 사개시군이 없어질 당시에 행정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 갖게 지켜봤는데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어떤 효율적인 기능, 우리 도 행정 3단계 행정을 아주 효율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민주성이라든지 책임성 그리고 대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 네, 김 교수님. 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 체제에서 나타나는 제주의 어떤 행정 환경의 변화라든지 네. 주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라든지 지방자치 학자로서 한 말씀 총평을 해주시면. 그렇죠. 어쨌든 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15년 역사 속에서 정말 제주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뭐 가까운 예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 유사한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어쨌든 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에 지금 못 쫓아가는 행정 체제 자체가 못 쫓아가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딜레마가 이제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입각해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이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런 시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어쨌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좀 이제 해결점을 이제 마무리 안 해주면 이게 제주도 안에서는 이게 끝이 없고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굉장한 어떤 갈등의 요소만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님이나 우리 김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현행 행정시장 체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서 네. 강경식 그 대표님께서 예.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6년 7월 1일 이제 특별자치도로 해서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이제 광역도로 된 다음에 4년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서귀포 남대지구는 처음부터 뭐 반대였고 이제 공무원들도 해보니까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시민단체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4년 만에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고 시민단체나 도민들도 그런 도민운동본부까지 만들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도지사 후보였던 우금문 지사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 사실은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약집에도 보면 이제, 뭐, 제주 특별자치도형 이제 기초자치단체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금문 지사께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요거를 해보려고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빠꾸트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점점 변화돼가지고 행정시장, 식선제 이런 모델이 또 이상한 모델로 바뀌었는데 그때가 1차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제 떴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충석 총장님께서 위원장을 해서 했는데 뭐 읍면동 강화 방안, 뭐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뭐 부활 방안 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문제였는데 이걸 또 흐려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중앙정부 예고도 이미 이제 법을 안 바꿔줄 거다 이런 전제에서 하다 보니까 뭐 시장 식선제 안으로 초안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당시 저도 이제 의원이었는데 이제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출범을 했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왕적 도지사가 도왔는지 모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상반기에는 이제 교육위원이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재선돼 가지고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가보니까 이제 행정체제 개편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폐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기간만 다시 이제 늘리는 걸로 해서 이제 조례 개정안을 내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 해야 된다. 제주도 발전을 해서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의원들도 동의하고 해서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행정체제 개편위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논의의 종착점은 제가 원하는 안은 아니지만 또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또 최종 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도의의 동의까지 받아서 이제 그 제도 개선안으로 올렸는데 정부에서는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 이제 모든 게 원점화 돼버렸죠. 네, 강경식 대표님께서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하자면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기능 강화, 뭐 이 차에 걸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 안으로 그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이렇게 제출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강경식 의원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11대 들어와서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시장 직선제를 다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는데 제도 개선안으로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약간 뭐 그 의미를 살짝 바꾸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법제화돼서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다시 바꾼다는 게 너무 불필요하지 않냐 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귀찮기도 할 겁니다. 지금 제도 개선이 7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제도 개선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을 내려다 주고 있지만은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특정한 안을 하나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정권이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달라져서 도민이 여론이라는 거를 핑계로 그래서 이게 그 기본적인 안 하나를 가지고 계속 주장해야 진짜 도민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폐해가 이렇게 많았었구나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할 그 희망이 생기는데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중앙과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 싸움의 어떤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좀 더 어떤 그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은 이 문제만큼은 결국 우리 제주도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결국은 중앙적인 어떤 그 지방자치의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그 가야 되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시도로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어떤 노력이 아무리 어떤 그 진전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제 아까 강 의원이 말씀한 대로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적인 어떤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행정을 그래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양 입장에 어떤 커다란 그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 중앙적인 어떤 입장만 고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주도를 어여삐 여겨서 제주도를 마치 뭐 이렇게 뭐 특별법 모양새를 갖추면서 뭔가 좀 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가지고 좀 더 나눠지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중앙 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그 제주도에서 올라온 그 안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결국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자체가 결국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계속 연속해서 이어져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애초부터 1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의미, 어떤 목적,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가 잘못하고 저는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중앙정부가 좀 책임감이 있고 잘못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가 조금 더 좀 솔선수범해서 뭔가 어떤 그 제주도와의 어떤 의견, 제주도민과의 어떤 뭐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우러지면서 가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저는 대표님 그렇게 보는데요. 우선은 정부 책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 4개의 시군을 폐지하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니냐 논란이 많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전제 조건처럼 이걸 강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주민투표라는 형식을 거쳤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행정체제를 4개씩은 없으면서 단일 도를 만들었고,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제주특별법 8조 2항에 보면은 지금 중지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는데,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떤 그 동의 절차를 받아서 이제 이거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성근 의원님도 저랑 이제 같이 도의 활동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부터 이게 우리가 특별법 제 8조 2항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성근 의원이 재선 3선일 때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야 또 국회에서 이제야 발의를 했는데 5월 달에야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자치제로 한다고 하면은 도민들이 가장 선진적인 제도든 뭐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해가지고 이 권한 자체를 도민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주민투표에서 결정을 하면 행안부든 국회에서는 그건 맞다. 모든 체제는 너희들이 그 하는 체제로 우리가 다 제도는 바꿔주겠다. 네.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갖고 있는 게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에서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다 주겠다. 그리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제주도 시범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했지만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부마저도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도지사도 관심이 없어요. 지향적 도지사 되니까 뭐 좋은지 모르지만 이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정말 상당히 이게 제주도 발전에 걸림돌도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권한 주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랑 뭐 도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8조 2항 먼저 주세요. 공약상 이행하세요.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도민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보면 이성곤이나 이제 그 우영우 국회의원께서도 이제 지난 총선 때만 해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너의 답은 뭐냐 했을 때 기초자치는 부활을 했어요. 그 부활을 노력을 했습니까? 이 정치권들이 사실은 다 손놓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도지사, 국회의원마저도. 근데 이제 가장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법률적 권한도 없는 이제 도의에서 이제 어찌어찌 해보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네. 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말씀하시고요. 제주도는 아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일 목표로 삼았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시장 직선제를 정부하고 이렇게 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직선제, 시장 임명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나요? 분명히 달라지긴 합니다. 일단은 시민 스스로 시장을 뽑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지고요. 사실상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체제 하에서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명령을 받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다만 도민이 대표로 뽑은 정도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정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찾아올 최고의 조건이 아니고 기초단체 부활이 아니겠느냐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마저도 중앙정부가 이제 수용을 안 해주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제주시를 이계 행정시를 추가해서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주시를 양분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조례로서 구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도 하지만 이거조차도 도민의 찬성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네. 우리 도민들이 이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의원 또는 도의회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폐허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분할해서 결국 3개 행정시 체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국유지책으로 이제 행정구역만이라도 좀 나눠보자. 이제 하다못해 그거라도 해보자는 건데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입을 건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역만 나눠봐야 여러 가지 행정 또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됐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방 자치가 강화돼서 지방이 또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또 더 행복한 나라 또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잘못된 행정체제 때문에 지금 15년 넘게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오히려 읍면동 자치를 한다거나 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더 되지 않는 한 제주도 발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우선 법인격이 있는 이제 그런 기초자치단체를 분명히 우선 가져오고 그 다음에 4개로 나눌 건지 3개로 나눌 건지 아니면 옛날에 나왔던 대동제로 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읍면동까지 자치를 해볼 건지 사실 뭐 이승만 정권 때는 읍면동 자치했습니다. 예, 읍의원 면의원 다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스위스의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스위스나 이런데 조그마한 땅덩이 강 대표님 범위를 조금 기초자치단체 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두고 그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초점을 좀 맞춰주십시오. 지금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보다는 그 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법인격이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우리의 그림과 옷을 입을 거냐 이것이 먼저 논의지 행정구역만 먼저 또 나눠줬다가는 또 그 법인격에 따라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저도 뭐 만약에 그런 법인격이 있는 어떤 행정국을 나눈다면 뭐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비슷한 이렇게 3개 정도는 뭐 적합할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는 거죠. 예. 예, 현 단계에서 부족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대안처럼 말씀을 두 분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4개 시군 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바뀌면서 동단위 행정이랄까요? 읍면단위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강철남 의원님께는 좀 그 의견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점 그리고 그래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단점 2가지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그래도 이렇게 지역이 좁아져서 그래도 주민의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래도 최소한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의 시도 그리고 또는 조직이나 예산이나 공무원 수에서 분리돼서 조금 더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을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단점인데 똑같은 행정시인데 도지사가 갖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행정시가 늘어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서비스가 강화된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부분 고쳐 나가는 형태, 이 보수하는 형태의 이 방법으로 저는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점을 좀 더 말씀하시면 뭐 역사 문화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시로 나눈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구로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북제주군 할 때 읍면 지역하고 제주시 그 동지역 이 행정 체계, 행정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읍면에는 9개, 10개 팀이 있는데 동에는 2개에서 4개 팀이 있습니다. 행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상하수도, 교통 다 무시하고 그냥 정치적인 판단으로 나눈다 하면 또다시 혼란스럽다. 또 다른 혼란이다. 역사성도 존중이 안 되고 있고 지역에 공유했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그런 폐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도 좀 더 많은 논의가 되지 않고 또 동의나 찬성이 되지 않고는 이것조차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부정적입니다. 반론을 저도 아주 부정적인데요.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죠. 뭐 행정 그 구역만을 변경하는데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주민등록 뭐 이런 그 체계부터 해가지고 바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뭐 행정체제나 행정구역, 이제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범위 이런 것들은 한번 정해지면 적어도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거를 미래를 그려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벌써 이제 만약에 4개 시군했다가 통합형의 행정시대 했다가 또 이거 3개로 나눴다가 또 만약에 법인격에는 뭐가 되면 또 바꾸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 계셨지만 뭐 정체성, 역사성 그럼 이제 어느 시가 이제 그런 정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되려면 그 시가 50년, 100년, 뭐 몇천 년 돼야 그렇게 유명한 시도 되는 건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도민들 맞춰도 이제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도에 그렇게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되고 이왕 바뀔 거면 제대로 된 우리 특별자치도 모형을 제대로 설계를 구상해서 그게 맞는 법인격도 생기고 이런 구조 속에서 제대로 그때 바꿔야지 지금 이왕 늦어진 거 저는 제대로 논의해서 도민들이 원하고 정말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체계 속에서 구역을 바꿔야지 그 전에는 행정력만 낭비된다 예산만 낭비된다 그럴 예, 저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 네. 그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50만이 많다라고 해서 나누자는 의견을 줍니다. 근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4개 시군 할 때보다 지금 2개 행정지로가 더 공무원 수도 많고 더 예산도 많아지고 조직도 커졌는데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공무원들도 힘들다 합니다. 이거는 체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 얘기했던 부분, 이렇게 저는 이 행정실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건 해결이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김 교수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어쨌든 뭐 오늘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행정시장 직선제에 좀 포커스를 이제 많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그 근본적으로 그 행정 직선제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 아닌 망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조금 좀 광범위한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얘기죠. 지방자치의 어떤 큰 틀 속에서 어떤 제주도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어떤 물론 뭐 자그마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좀 폭넓게 우리가 좀 토론을 이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좁혀가지고 어쨌든 행정 직선제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앙적인 시각에서 이제 불소용 입장을 갖췄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결국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아까 뭐 구역을 안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뭐 런닝메이트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그 도지사와 어떤 그 4년간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런닝메이트를 해가지고 좀 더 어떤 행정시장의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을 좀 더 주어지면서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시민 정책을 이제 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해보고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그 우리 자체적으로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하고의 맞닥뜨리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제주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논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이제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제주시를 2개 행정시로 분할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고 또한 미봉 체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뭐 시장 직선제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중앙정부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제주도 행정체제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방안이 있으시면 좀 짧게 말씀을 우리 강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는 2018년도 그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도정 질의를 제가 했는데요. 첫 주제가 행정체제 개편에서 왜 직선제 얘기만 나오느냐, 기초자치 부활 얘기를 한 꼭지를 넣어줘서 같이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기초자치가 부활이나 뭐 회복이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식의 개별적인 시도는 결국에는 그 물거품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형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도 못한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황,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더 쉽게 또는 더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의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전제로 뭐 대동제도 있고 뭐 6개, 4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강 대표님께서는 예. 짧게 어떤 방안으로 좀 구상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야 될지 말씀해 앞으로 주시죠. 과정이 중요한데요. 네. 저도 이제 강철남 의원 말씀에 동감하는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뭐 행정시장을 이제 몇 명 하니 뭐 행정시장 직선을 하니 구역을 몇 개 나누니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 미래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부활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정치권이나 도민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뭐 우리 도의원들 뭐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가 찾아가서 우리가 한 10년이면 10년 내로 5년 내로 우리에 맞는 모델을 찾아낼 테니까 그때 중지표를 하든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그게 무조건 전폭적으로 수용해달라. 정치권에 가서 다 사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여당, 야당 대표, 뭐 국회의원들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쨌든 뭐 협약 비슷한 거지만은 그럼 공시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치권도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5년이 걸리든 10년이 되든 우리 제주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해서 논의해서 어느 도지사가 되든 어느 정권이 바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최상의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면 안 받아줄 거다. 저거 하면 안 받아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버리고 또 네. 누가 책임지지도 않고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의 말씀은 제주도가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서 자기 의사 결정권을 많이 확보해 오자라는 방안이거든요. 교수님께는 그 문제 외에 네. 현행 법 체제 내에서 도민들에게 자기 의사 결정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뭐 그게 뭐 쉽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제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행정을 한다, 지방자치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결국은 주민의 어떤 그 서비스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사실은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본들 사실은 어떤 이거 현실적으로 갔을 때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어떠한 제도도 저는 탐탁지 않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오늘 뭐 행정시장 직선제가 뭐 올바른 하나의 체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는 그 자체보다도 결국 우리 그 제주도 우리 특히 이제 공무원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도의회에 계신 분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지사 등등 모든 사람들이 어떤 힘을 합치자는 그런 뜻에서 결국 어느 특정인이 어떤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5년 이후 지나고 앞으로 또 향후 15년도 이제 곧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제주도민의 어떤 그 합의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가보자는 조금 이제 뭐 좀 소극적인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지금 도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중앙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도지사 공백도 우려되는 큰 문제가 그렇죠. 지금 봉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의회가 도민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마무리 말씀과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제주도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물론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특별법 개정 20년 동안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도민의 여론으로 유족회의 의견을 통해서 특별법 개정해달라. 20년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논의와 주민투표 등이 동의를 거쳐가지고 한 가지 안을 좋은 모델을 도출해내서 계속 주장.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주겠다가 아니고 우리 도민이 최고의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라든지 기타 도민이 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의 제도를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결국 지금 마무리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행정의 어떤 그 주민에 대한 서비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도적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7차 단계의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물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은 사실 이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안에 어떤 그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세세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제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미래에 어떤 그 삶의 먹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냐, 그런데 좀 더 생각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결국 행정 자체가 결국은 주민이 나름대로 어떤 억압받지 않고 오히려 그 주민이 정말 주도가 돼서 어떤 주민에 의해서 결국 행정이 오히려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좀 네. 이상적인 얘기가 같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네, 가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다행히 유성근 국회의원께서 이제 5월 달에 주민투표를 이제 발의하는 권한을 이제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을 이제 법 개정안 올렸어요. 요거에 저는 우리 3명의 국회의원들 같이 목숨을 걸고 우리 도의원 43명이 또 함께 국회에 다 가고 또 원희룡 지사님도 같이 퇴임하기 전에 힘을 합치면 이거 우선 가져오면 됩니다. 예,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마저도 힘을 안 쏟으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거의 모든 힘들을 좀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어떤 그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시급히 가져오자. 다른 전면 개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원포인트라도 가져오면 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치 국면이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에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심점을 잃은 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데요.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와 미래 연구원도 도민 공론화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제주 미래, 도민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